오늘 리뷰는 바로 MG 더블 라이저. 진짜 오래간만에 꺼내봅니다. 예전에 이 리뷰 언제 했지 내가 이거를? 아무튼 너무 예전에 해가지고 채널 초창기에 했었으니까 이번에 다시 해보려고 또 오래간만에 꺼내봤습니다. 이쁘지만 정말 멋있지만 관절은 좀 하는 그런 MG이기도 한데요. 발매는 2011년 5월 28일, 가격은 엔가로 6,500엔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구성이 풍성해요. 더블호라이저가 할 수 있는 건 다 넣어줬다 보면 됩니다. 뭐 이펙트 관련, 무장 관련, 그리고 뭐 조인트 관련, 거기다가 뭐 지금이라면은 외판정이었을 것 같은 이 GN 콘덴서 타입 파츠까지 다 넣어줬거든요. 거기다가 뭐 조립도 파츠 풍성해서 조립도 재미있지. 정말 좋아요. 다 좋아요. 단지 관절이 좀 프레임 소재에다가 ABS 소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건프라에서의 ABS 소재, 특히나 이 시절 관절 내구도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자체의 내구도는 좋으나 관절 자체 움직이다 보면은 막 플라스틱끼리 맞닿으면서 막 갈려가지고 하에서 가루 떨어지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거기다가 그 백팩이라든가 장비는 무거운 걸 장착하는데 허리는 볼관절, 이런 부분이 좀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해서 이제 관절은 좀 그다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치만 외형이라든가 기믹,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구성 정말 풍성하고 재미있기 때문에 만지는 맛은 확실하다, 좋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뭐 벌써부터 사전에 평가를 해버렸는데 뭐 이미 발매한 지 13년 지났으니까요. 그럼 두말할 것 없이 바로 리뷰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MG 더블호라이저 구성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먼저 볼게 스티커. 지금 은박실이 몇 장이 남잖아요. 다 머리에 들어가는 스티커인데 이거를 왜 안 썼냐? LED 유닛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LED를 쓸 거면은 이걸 쓰면 안 돼요. 테트론 실이, 그냥 빛이 통과되는 테트론 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시면 됩니다. 이 호일 실은 빛이 통과가 안 되죠. 그래서 LED 유닛, 뭐 별매로도 판매하는 LED 유닛 초록색이 하나 들어갑니다. 배터리는 LR41번 두 개를 사용하고, 이게 배터리 접지가 안 좋기로 유명하죠. 이거 안 좋기로 유명하죠. 이게 잘 켜졌지만은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게 딱 하고 초록색이 강렬하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방금 그 번쩍했던 그게 정상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강렬하게 빛이 들어옵니다. 근데 아쉬운 게 MG 더블호라이저에는 최대 LED 유닛을 5개까지 쓸 수 있어요. 머리, GN 드라이브, 그리고 바인더 부분. 오라이저의 바인더에도 LED 유닛이 쓰일 수 있거든요. 사용 가능하거든요. 근데 하다못해 2개만 넣어줬어도 트윈 드라이브에는 LED를 넣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죠? 하나만 들어있다는 게. 다음은 GN 쉴드. 기본적으로 이렇게 쉴드 형태로도 사용 가능하고, 요거는 칼날 부분 이렇게 연장시킬 수 있고, 그리고 둘로 나눠서 위에 있는 조인트로 뭐 GN 드라이브 있는 바인더에 장착을 하거나, 밑에 있는 조인트로 팔꿈치에 끼우거나, 아니면 오라이저의 옆에 바인더에다가 장착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 파란 색깔 외장은 이제 위치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카타르 형태처럼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하죠. 여기 팔꿈치에 장착을 하고. 참고로 사용되는 데칼은 건식 데칼입니다. 그래서 큼지막한 데칼들은, 디자인 들어간 데칼은 건식 데칼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더블호 건담의 이름이 적혀 있다거나 솔레스탈 비잉의 엠블럼이 들어가 있다거나 하죠. 그리고 메인 무장이라고 할 수 있는 GN 소드 3, 여기도 건식 데칼이 쓰이는데 요 날 부분, 칼날에 GN 소드 3라고 적혀있는 건식 데칼을 앞뒤로 다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칼날 자체는 GN 입자를 사용하는 요 클리어 그린 형태로 칼날이 나오게 됐고요. 뭐 기본적인 바디 부분도 보면은 요 앞쪽이 이제 빔 발생 장치죠. 이거를 소드 모드에서 칼날을 접어서 라이플 모드가 됐을 때 여기서 이제 빔을 발사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레임 자체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마킹들이 조금 붙는 형태이기 때문에 형태 자체는, 디자인 자체는 되게 이쁘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있다면은 이 손잡이 부분이 가동을 하는데, 이 손잡이 위에 보면 돌기가 하나 자그만한 게 있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날과 수직을 만든 다음에 이 손잡이 부분을 위로 들어 올리면 이 돌기가 걸려서 칼날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칼을 휘두를 때, 이런 액션을 취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조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저 소드 이펙트가 하나 들어가죠. 라이저 소드 이펙트 장착할 때 끝에 가서 빔 발생 장치 부분들에다가 조인트 맞춰서 딱딱딱 4군데 다 껴줍니다.
짠! 라이저 소드! 처음 발매할 때 이 이펙트 자체가 너무 이쁘게 나와가지고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이펙트이기도 해요. 잘 보면 이렇게 각이 져 있는 형태로 해서 두툼한 빔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볼륨감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GN 소드 2! 더불어 건담의 또 메인 무장이죠. 허리 수납을 위한 조인트가 한 세트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다가 장착을 할 수 있어요. 이건 탈착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날 자체에도 디테일이 꽤 들어가 있긴 하지만 특히나 마음에 들었던 건 요 중간에 이제 빔 발사하는 부분, 라이플 모드 때 사용할 빔 발사하는 부분에 요 총구가 분할이 되어 있다는 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고요. 여기도 마킹이 하나 붙게 되는데 뒤로 가서 이제 본체 쪽 봤을 때도 이렇게 클리어 파츠 중간에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도 역시나 마킹들이 조금 붙게 되죠. 요 가드 부분에 GN 소드 2 이름이 건식 데칼로 부착이 됩니다. 그리고 클리어 파츠 같은 경우도 색깔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무색이 아니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었죠. 그리고 이건 소드 모드. 이렇게 칼날을 잠깐 빼서 눕히고 장착하고 가드를 펼치고 뒤에서 손잡이를 가지고 오면 라이플 모드의 완성.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GN 소드 2에는 빔사벨 모드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한 이펙트 파츠가 여기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플 총구 쪽을 물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짠! 이렇게 빔사벨 모드가 완성이 되죠. 소드 모드에서도 라이플 모드에서도 다 장착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편한 형태에서 장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길이도 엄청 길어지죠.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빔사벨 이펙트 한 세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GN 소드 2 연결 파츠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잡이를 가지고 와서 뒷부분에 구멍에 맞춰서 조인트를 끼고 앞뒤에다 껴주면 이렇게 GN 소드 2를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손은 교체식 손과 가동손 두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동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딱 이 시절 MG들의 손? 이제 중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에다가 검지랑 엄지가 별도로 움직이는 요 가동손이 한 세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교체식 반고정손이라고 해야 할까? 일단 엄지손가락은 가동식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은 이후에 나올 MG들, 뭐 윙 시리즈 같은 쪽에 적용이 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엄지손가락만 별도로 움직이고 앞쪽에 있는 손은 교체식입니다. 지금 이거는 주먹 고정손이에요.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손가락을 교체를 하죠. 이렇게 조인트에 맞춰서 껴주면 무장손이 완성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고정성이라고 해야 할까? 요게 조금은 떨어진다면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이제 주먹손이 약간 요 파츠 틈 사이에다가 그냥 걸쳐놓는다는 느낌이 좀 세요. 이거 툭 치면 빠지거든요, 이거. 깊게 박혀있다라는 느낌은 많이 안 들었었는데 그래도 무장손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앞에서부터 껴가지고 좀 튼튼하게 고정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거기다가 손목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축관절인데다가 앞뒤 가동도 축이 있어서 크게 움직이기도 했고 요 손목은 가동손, 교체손 둘 다 동일한 손목을 사용을 합니다. 참고로 이게 엄지손가락 모양이 조금 달라요. 이게 교체손이 좀 더 구부러진 손가락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오라이저용 랜딩 기어들 들어갑니다. 왼쪽에 3개는 오라이저 본체를 위한 랜딩 기어고요. 오른쪽에 1개는 GN 소드 3를 장착한 오라이저의 랜딩 기어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조인트는 더불어 건담용 골반 디스플레이 조인트랑 그리고 오라이저가 GN 소드 3를 장착하면 사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조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오라이저에다가 GN 소드 3를 장착할 어댑터입니다. 추가 조인트죠. GN 소드 3의 이 손잡이 앞에 보면은 이렇게 조인트가 이렇게 접혀져 들어가 있는데 여기를 이용을 해서 이 뒤에다가 조인트를 장착을 해주고 이 위에다가 오라이저를 올려주면 되는 방식이에요. 뭐 오라이저 볼 때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콘덴서 타입의 더블 오라이저를 만들 때 사용할 추가 파츠들입니다. 일단은 오라이저의 캐노피 클리어 파츠가 이제 클리어 오렌지에서 화이트 계통으로 바뀌죠. 그래서 또 동일한 색깔만 다른 파츠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GN 콘덴서, GN 드라이브 대신에 들어갈 부분이고요. 겉부분 자체도 잘 나왔고요. 이 안쪽에 들어갈 파츠를 교체해서 사용을 하고 LED를 쓸 수 있어서 안쪽에 클리어 그린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분의 1 스케일의 세츠나 F4A 사복 버전과 사지 크로스로드 파일럿 슈트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지 같은 경우는 헬멧을 오른손에 쥐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츠나 같은 경우도 애니메이션 초반에 등장한 2기 초반에 등장한 라일 디란디 만나러 갔을 때 그 복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더불어 본체와 오라이저 남았는데 오라이저 먼저 후다닥 볼까요? 기믹이 이 상태에선 그리 많진 않으니까요. 일단 오라이저 디자인도 샤프하고 무엇보다 전투기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좀 좋아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무장으로는 이 바인더 안쪽에 GM 빔건이 들어가 있고 그 바깥쪽으로 이 모양 디테일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GM 미사일이 발사가 가능하죠. 기본적으로 건식대 칼 그리고 테트론실 이것저것 사용을 한 그런 형태의 마킹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라인들도 추가되어 있고요. 뒤에는 오라이저의 이름이 또 건식대 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꼬리 부분에도 간단한 건식대 칼 마킹들이 들어가고요. 전체적으로 디테일 자체는 의외로 패널 라인이 좀 있는 형태예요. 무엇보다 이런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이나 요 뒤쪽으로도 이렇게 패널 라인들이 이것저것 들어가고, 참고로 이 앞쪽 중간 이 오라이저 이름 앞에 해시 오픈! 콕피트입니다. 안쪽에 사지 크로스로드가 탑승을 하고 있고요. 이 콕피트 디테일도 꽤 좋은데 그거는 프레임 볼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앞에 있는 캐노피 부분, 이 안쪽에는 굳이 따지면 이제 뭐 카메라나 센서 같은 게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설정이기도 하죠. 그리고 옆에 있는 바인더 부분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솔레스탈 비잉의 건식대 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부착이 되고, 바닥면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제 프레임들이 노출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꽤나 컬러링도 적당히 조합이 좋네 라는 느낌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 제가 오늘 리뷰하는 거 이 랜딩 기어 커버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참고해서 시청해주세요. 그래서 랜딩 기어 자체는 이렇게 커버를 벗기고, 앞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뒤쪽을 누르면 커버를 벗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랜딩 기어들을 장착을 한 다음 바닥에 세운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바닥에 랜딩 시켜놓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GN소드 3 도킹은 어떻게 하느냐? 랜딩 기어는 다시 빼놓고 요 아까 봤었던 이 조인트를 가지고 와서 이 조인트의 구멍의 모양에 맞게끔 요 핀이 3개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그 핀들이 꽂힐 수 있는 구멍들이 있어서 여기 맞춰서 장착을 시켜주면 됩니다. 참고로 GN소드 3는 소드 모드 상태로 장착을 해줘야 하고요. 요 칼날을 받치고 있는 프레임, 여기에 커버를 벗겨주면은 여기다가 또 랜딩 기어를 장착할 수 있다. 그 다음 바닥에 이렇게 세워놓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랜딩 기어를 장착한 이 위치 그대로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끼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스탠드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죠. 근데 GN소드 3를 장착해야만 스탠드에 올릴 수 있는 조인트를 끼는 거라서 오라이저만 올릴 수 없다는 건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더불어 건담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이 친구들이 조립한 지 이제 얘네가 11년에 발매했으니까 11년에 조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립한 지 13년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재 한계도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보수를 좀 한 상태예요. 관절 보강이나 뭐 이것저것 했는데, 어디 했냐면은 일단 허리 전체, 그러니까 몸통 전체 했고요. 이제 볼관절, 그리고 앞뒤 축관절, 그리고 스윙 링 부분, 그리고 고관절 앞뒤 축관절에다가 무릎의 위쪽 관절, 그리고 발목 앞뒤 가동 관절도 다 순적 코팅으로 보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거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봐도 디자인은 기똥차다. 기깔나요. 디자인 진짜 MG 디자인 너무 잘 해놔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에게 추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이제 망설여지는 부분이 관절인데, 방금 여기저기 이제 보강을 했다고 했잖아요. 더블 오라이저라는 특성상 이 등 쪽에 오라이저가 장비가 되면은 이제 허리에 힘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허리의 메인 관절이 뭐다? 볼관절이다. 그 위에는 축관절이 있긴 하지만 얘는 생각보다 무게를 지탱 많이 못한다. 이것 때문에 언제나 허리가 뒤로 처지기 마련이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강을 해야 한다 라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정말 멋지지만은 무작정 추천하기에는 또 애매하다는 느낌이 살짝은 있었어요. 멋은 있어요. 근데 확실히 그냥 싹 보더라도 조형은 기똥차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사이즈 자체는 평균적인 MG랑 같은 사이즈입니다. HG보다 거의 1.5배가량 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머리부터 보도록 하죠. 기본적인 파츠 분할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 부분에 저 클리어 파츠부터 해서 주변에 패널 라인도 잘 들어가 있고, 눈 부분도 분할 다 되어 있고, 그리고 페이스 슬릭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볼의 회색깔 프레임 다 파츠 분할이 되어 있죠. 거기다가 블레이드 안테나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파츠 분할 잘 되어 있고요. 클리어 레드도 잘 어울리죠. 그 와중에 이마 정중앙에는 건식대 칼을 이용을 해서 더블오 건담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거기다가 뒤통수 같은 경우도 뭐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은 몸통. 몸통 같은 경우도 뭐 디자인 깔끔합니다. 덕트도 파츠 분할 잘 되어 있지. 테트론 실이나 건식 데칼 붙여서 뭐 디테일도 깔끔하죠. 프레임 같은 경우도 약간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전혀 심심하지 않고요. 보기 좋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막 복잡한 외장 디테일보다는 깔끔한 그 디자인의 반영? 원작의 느낌도 좀 보여주면서 뭔가 모형만의 그런 약간의 리파인이 또 매력 포인트기도 했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약간의 패널 라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 말고는 이제 건식 데칼로 솔레스탈 비잉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거나 그런 게 포인트겠고, 그리고 팔꿈치라든가 관절, 손목 주변도 클리어 그린으로 깔끔하게 색깔들 들어가 있고요. 프레임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죠. 이제 관절 들어가 있는 관절 프레임 쪽도, 외장 같은 경우도 막 복잡하지 않게 테트론 실 일부만 사용을 해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팔꿈치 쪽도 구멍이 하나 노출되어 있는 거 말고는 깔끔하죠. 그리고 백팩 같은 경우도 전용 건식 데칼이나 테트론 실 일부 좀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뭐 추진 장치의 디테일도, 버니어 디테일도 안쪽에 조금 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꽤나 멋들어진 형태입니다. 버니어 가동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GN 드라이브 부분, GN 드라이브가 백팩에 연결되게끔 도와주는 프레임 부분과 바인더 부분이죠. GN 드라이브 뭐 연결하는 부분 자체도 파츠 분할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프레임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요. 겉에 외장과 함께 이게 GN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는 형태죠. GN 드라이브도 구현이 잘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탈착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클리어 그린 파츠를 사용을 하고 프레임 파츠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멋들어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갈라서 안쪽에다가 LED 유닛을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바인더에도 이제 오라이저의 장비가 달리는데 여기 관절 괜찮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고정 장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 포인트 중 하나인데, 일단은 요 안쪽 관절부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숨겨져 있는 파츠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쪽이 갑자기 두꺼워졌죠. 이걸 통해서 특정 각도 아래로 내려오지 않아요. 거기다가 GN 드라이브 유닛 자체도 보면 여기 레버가 하나 있죠. 이 상태에서는 고정 없이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있지만은 들어 올린 뒤에 이 레버를 이렇게 작동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시켜주면은 이거 마찬가지로 특정 각도 아래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걸 다시 락을 풀어주면은 내려오죠. 이런 고정 기믹들을 통해서 오라이저를 고정을 할 거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없더라고요. 이어서 골반입니다. 골반 자체도 테트론 실 일부를 사용하는 것 말고는 심플한 그런 모습이죠. 거기다가 고관절이 딱 이렇게 프레임이 살짝 겉에서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하고,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는 기믹이 하나 있죠. 이제 GN 소드 2를 수납해야 하기 때문에 커버를 이렇게 벗길 수가 있어요. 밑으로 커버를 장착을 하면은 중간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GN 소드 2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스커트 부분 마찬가지로 패널 라인 일부만 있는 정도고, 뭐 빔사벨 자체는 이렇게 깔끔하게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가동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뽑아서 빔 파츠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은 다리. 아무래도 더블 건담 다리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겼습니다. 라인도 라인인데 적당히 각지면서도 묘하게 곡선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달까? 그런 느낌이에요. 허벅지 자체적으로도 겉에 프레임이 살짝 드러나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 테트론 실 일부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마킹을 하게끔 되어 있고, 무릎 같은 경우도 겉에서 프레임이 살짝 드러나는 형태거든요. 거기다가 무릎 쪽 역시 패널 라인 살짝 들어가 있고 테트론 실 일부 사용하고, 무릎 바깥쪽에는 클리어 그린 파츠가 사용된 것도 특징입니다. 안쪽에다가는 또 똑같이 생긴 스티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디자인도 이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강이 라인도 적당히 각진 모습, 이런 거 보기 좋았고요. 겉에 역시 프레임이 살짝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도 특징이겠고, 발 같은 경우도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샤프한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발등 역시 테트론 실 조금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발바닥도 디테일 심플합니다. 보기 좋죠. 자, 그럼 프레임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더불어 본체와 오라이저입니다. 일단 오라이저 프레임 본체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앞부터 끝까지 프레임이 쭉 들어가 있지만 바닥면은 대단히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실상 바닥면은 비어있는 형태고요. 윗면에만 좀 디테일들이 잘 들어가 있다,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이 프레임의 디테일들이 그래도 꽤 나쁘지 않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게 꽤나
볼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콕피트에는 사직 크로스로드가 타고 있는데 이것보다 또 센스 있는 디테일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오른쪽에 하로가 같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그란 구체형의 디테일이 보이죠? 그 외에도 뭐 기본적인 조종간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주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더불어 본체 역시 머리부터 발까지 전체적으로 프레임이 쭉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프레임 디테일은 되게 간략화되어 있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오히려 오라이저가 좀 더 프레임 디테일은 복잡하다는 느낌이 있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프레임은 빽빽하게 들어가 있다는 느낌은 보기 좋네요. 일단 머리 자체는 뭔가 프레임이라기보단 그냥 안쪽에 클리어 파츠 하나 크게 들어갔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나마 몸통 쪽이 그래도 프레임 디테일들이 또 이것저것 보이기 시작하죠. 콕피트 같은 경우도 해치 오픈이 있긴 하지만 안쪽에 세츠나가 탑승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선 그냥 이렇게 콕피트 블록 자체를 이렇게 탈거해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콕피트 내부 디테일이랄 게 뭐 대단히 없어요. 아까 오라이저 쪽이 더 낫긴 하거든요. 조종간 디테일이 아주 작게 조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보인다. 양쪽으로 약간의 디테일과 정중앙에 약간 패널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콕피트 내부 디테일은 보는 게 좀 어렵다. 그 외에도 팔 프레임 같은 경우도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등 같은 경우도 백팩에도 프레임이 들어가요. 골반부터 해서 쭉 다리까지도 전체적으로 프레임이 쫙 들어가는 게 보이죠. 역시나 디테일은 좀 심플한 편. 복잡한 느낌은 안 들어요.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요? 일단 목부터 보면은 기본적으로 다 축관절입니다. 고개를 돌리는 부분도 축관절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살짝 돌리다 보면은 목의 외장과 살짝 간섭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돌릴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고개를 까딱거리는 부분도 축이고요. 그리고 들고 숙이는 부분도 축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왜 다 축인가 싶은데 아예 목을 뽑아보면 알 수 있는 게 안쪽이 클리어 파츠입니다. 이게 LED 유닛의 기믹을 위해서 클리어 파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어깨를 보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GN 드라이브를 먼저 봐야죠. 이쪽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뒤쪽에 프레임이 이렇게 상하 가동도 해주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바인더 부분에 앞뒤 회전도 있고요. 거기다가 연결된 프레임이 앞뒤로 또 가동하는 관절도 가지고 있고, 드라이브 유닛 자체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들리고 내려가고 이런 관절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 편하게 보기 위해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내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편하죠. 기본적으로 어깨 외장은 별도 가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팔과는 별도로 움직여줄 수 있고, 그리고 어깨를 살짝 이렇게 뽑아주면 흉부가 벌어지면서 프레임 덕분에 상하 가동도 크게 되고 앞뒤 가동도 이걸 통해서 또 크게 움직여줄 수도 있죠. 그리고 팔의 회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 팔꿈치는 이중 관절입니다. 단일 관절처럼 보이지만 요 하박 쪽에 관절이 하나 더 있어서 크게 가동을 할 수 있죠. 플러스 손목 가동도 크게 움직여주고, 손목 관절이 이중이죠. 여기도 손목 자체에도 있고 이제 손목 위쪽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가동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 기본적으로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볼관절입니다. 여기는 사실상 보강이 필수인 부분이죠. 볼관절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허리 부분을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복부로 올라가면은 앞뒤 가동하는 축관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강 필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흉부를 통해서 이렇게 좌우로 스윙하는 관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웬만하면 보강을 해주는 게 좋고요. 가동은 또 그 와중에 엄청 크게 하죠. 그리고 일단 스커트 부분도 보면은 앞쪽 스커트 아래쪽에 있는 락을 풀면은 볼관절입니다. 돌아갈 수도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 역시 볼관절로 크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되고, 뒤쪽 스커트도 이제 축관절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고관절 자체도 이렇게 적어도 좀 이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렇게 다리를 앞뒤로 움직이는 축관절은 보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좌우로 벌리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이 상태에서 다리 옆으로 드는 거 아주 크게 들어집니다. 축이동 같은 걸 안 썼는데도 많이 움직이는 편이에요. 다리 드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크게 들어지고요. 여기다가 고관절에 축이동을 사용을 했다, 축이 내려왔다 그러면은 다리는 90도 이상으로 들어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아주 크게 들어 올려지죠. 여기다가 무릎도 이중관절 통해서 허벅지에서 슬라이드로 프레임도 뽑혀 나오는 관절 하나, 아래쪽 관절 하나 해서 디귿자로 아주 크게 꺾어주는 게 가능하죠. 거기다가 발목도 기본 축관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로 회전, 그리고 앞뒤 가동,
거기다가 발목을 안쪽으로 꺾는 것도 거의 90도 가까이 아주 크게 꺾여주고요. 그리고 발바닥도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는 가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발바닥 가동은 C형 파츠로 되어 있어요.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보강을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무릎 꿇기 아주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고관절 축이동을 사용하면 훨씬 편안해지죠. 짠! 그리고 더불어 건담 상태에서의 완전 무장 한번 해봤습니다. 지엔소드 2를 수납하고 어깨에는 쉴드를 장착을 한 상태죠. 그리고 쉴드는 이번엔 팔에 장착한 상태로 한번 모습을 만들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팔꿈치를 통해서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작중에서 이 쉴드가 크게 활약을 하지는 못했어요. 뭐 아르케 건담한테 썰리던가 막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는데 뭐 큰 활약은 하지는 못했었다. 기왕에 쉴드 얘기 꺼낸 거 이렇게 오라이즈에도 달아봤습니다. 아까 쉴드 단 거는 못 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인더 바깥쪽에다가 장착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건담일 때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했던 구도입니다. 양손에 GN소드 하나씩 들고 약간 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들고 있는 이런 느낌. 그냥 이 구도가 그냥 깔끔하고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벼운 GN소드2 라이플 모드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공중에 떠서 라이플 사격을 하고 있는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봤고요. 그럼 오라이저 장착 전에 GN 드라이브와 머리에 불도 켜봐야죠. LED 유닛 써보도록 합시다. 먼저 GN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밀어주면 간단하게 뺄 수 있고요. 이렇게 갈라서 LED 유닛 스위치 위치를 잘 본 다음에 이렇게 잘 껴주고 다시 조립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이 판 있죠? 이 판을 돌리면 LED가 켜져야 하는데 접지가 켜졌다. 켜졌군. 이런 식으로 이제 LED 유닛에 불이 들어오면서 GN 드라이브가 발광하는 듯한 이런 형태를 보여주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배터리 접지가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살짝 건드릴 때마다 살짝씩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게 묘하게 GN 드라이브가 이렇게 막 숨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보기가 좋죠. 그래서 본체에 장착하면은 딱 요런 느낌. 대신에 뭐 아무래도 그냥 불 켜지는 거 이외에는 추가적인 효과는 없다 보니까 다소 심심한 감도 있다. 그리고 머리에 키려면은 백팩을 한번 빼고요. 등을 열고요. 여기다가 스위치를 켠 LED를 집어넣어 줍니다. 이렇게 쏙 집어넣고 다시 덮어준다. 하면 안쪽에서 여기 목에 벌써 빛이 지나가고 있는 게 보이죠? 볼까요? 짠! 이렇게 눈 부분에 제대로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눈뿐만 아니라 귀 부분에도 이렇게 빛이 새어 나오면서 이제 제대로 불이 켜져 있다. 지금 가동 중이다. 이런 느낌으로 분위기를 내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오라이저 도킹 모드! 오라이저 도킹 모드!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양옆에 바인더를 떼어내줍니다. 그 다음 일부 조작이 필요한데 안쪽에 프레임을 밑으로 슬라이드해서 빼줍니다. 이 안쪽이 이제 LED 유닛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프레임 쪽에 조인트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뒤에서부터 밀어주면은 이렇게 도킹용 조인트가 드러납니다. 이 조인트를 앞에다가 장착을 해주고요. 다시 프레임은 조립을 해주고 양옆 다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라이저의 본체는 이 뒷부분을 2단으로 연장시켜주고 밑으로 접어준다. 깔끔하게 접어지고요. 그리고 접힌 부분에선 조인트가 드러나죠. 더불어 건담 백팩에서 이렇게 외장을 살짝 바깥으로 당기서 밑으로 슬라이드하면은 구멍이 드러나고 여기다가 오라이저를 장착을 해주죠. 그리고 바인더 부분은 요 GN 드라이브가 장착되어 있는 테두리에 프레임이 있어요. 이 프레임 틈새에 각각의 조인트를 맞춰서 이렇게 살포시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도킹 후에는 요 GN 드라이브의 프레임 부분, 여기 일정 각도 고정하는 거 있었잖아요. 요거를 아래쪽을 사용을 해주면 좋아요. 윗부분은 요 레버 같은 경우는 액션 포즈 취할 때 쓰면 좋고요. 아래쪽은 평상시에 세워놓을 때 쓰면 좋습니다. 완성! 더블 오라이저! 이제 더블 오라이저가 되면서 건담을 뛰어넘었다라는 뜻으로 이제 건담이란 이름을 안 쓰게 되는 게 설정이기도 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커진 것도 있지만은 이제 트윈 드라이브가 정상 작동을 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스펙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뭐랄까 작중에서 보여주는 압도하는 힘, 분쟁을 근절하는 어마어마한 힘,
아무튼 그런 걸 보여주기도 하죠. 여기서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요 바인더 부분은 이 GN 드라이브 프레임 자체가 회전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만들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탠드 올려서 액션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라이저 소드를 사용하던 그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이 빔사벨 파츠를 이용을 해서 분위기를 제대로 내주는 거는 또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라이저 파츠들도 앞을 향하게 해서 구도를 잡아주는 게 가능합니다. 멋들어지게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더 많이 가지고 놀지 않았나 저는. 포즈 잡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 더블 건담도 좋아하지만은 MG도 되게 잘 나왔었으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포즈도 좋아했습니다. 이제 오라이저랑 도킹 완료 후에 쫙 하고 입자 뿌리면서 포즈 잡았을 때 요때가 딱 그 느낌이었는데 이런 포즈 취하면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무게에 비해서 이 골반에 잡고 있는 조인트의 강도가 약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빠집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아무래도 해줄 거면은 요런 뒤쪽에다가 어디다가 이렇게 좀 디스플레이 조인트 낄 수 있는 데를 해줬어야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GN 소드 2 액션. 이게 언제 박스아트 S였었는데 HG 디자이너스 컬러였나? 거기 박스아트 이 포즈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포즈 자체가 GN 소드 2랑 더블 오라이저랑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 이 구성에? 자, 그리고 대망의 GN 소드 3 장착을 해봤습니다. 역시 더블 오라이저의 약간 완전체 같다라는 무장, 어찌 보면 세츠나 F 세이에이라는 그 캐릭터를 대변하는 무장, 요런 느낌도 있어서 역시 GN 소드 3 되게 좋아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 GN 소드 3 처음 장착하고 등장했을 때 그런 활약? 이게 모습들? 이게 어마어마했어요. 초반이 적진을 뚫고 앞에 서서 선두에 서서 라이플을 쐈는데 거의 뭐 전함을 그냥 쓸어버릴 정도의 그런 화력이었으니까 그게 좀 첫 충격이었어요. 그 외에도 이렇게 종횡무진 전장을 돌아다니면서 가라쪼와도 싸우고 뭐 다양한 활약들을 보여주죠. 그 외에도 나는 너를 파괴한다 라는 그런 선전포고식의 포즈도 한번 취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라이저 소드, 아주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던 그런 필살 무장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더블 오라이저를 콘덴서 타입으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교체는 뭐 간단하죠. 이제 오라이저의 캐노피를 떼다가 클리어 오렌지가 아니라 이제 화이트 파츠로 바꿔주고요. GN 드라이브도 일단 한번 분해를 한 다음에 GN 드라이브의 앞 머리 부분 있죠. 콘형 파츠를 이렇게 콘덴서 타입 파츠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러면 GN 콘덴서의 완성! 이대로 동일하게 장착을 해주면 되죠. 이쯤에서 GN 콘덴서도 LED 한번 켜볼까요? LED 온! 보이나요? 보인다. 아무래도 틈이 넓지는 않으니까 이게 확 하고 보이는 느낌은 아니긴 한데 살짝씩 보입니다. 그리고 LED 하나 안 봤죠 지금? 오라이저에도 LED 써봐야죠. 이 안쪽에 요 핀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LED 유닛을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스위치 온 하고 다시 덮어주면 됩니다. 근데 안 보이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요 오라이저 바깥 외장을 벌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GN 입자가 버스트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의 기믹이죠. 그래서 LED가 켜지면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 효과가 크진 않은데 딱 이렇게 클리어 파츠 방향을 바라보면 초록색으로 빛나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렇게 더블 오라이저 GN 콘덴서 타입 완성입니다. 일단 GN 드라이브에서 GN 콘덴서 대형 입자 저장 탱크가 됐기 때문에 하얀색이 안 보이고 회색이 보이죠. 거기다가 이 어깨 위쪽까지도 좀 이렇게 공간이 더 확장되기도 했고, 뒷모습 같은 경우도 뭔가 기능이 일부 제한된 듯한 그런 분위기의 컬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런 느낌이라 확실히 좀 차이가 있긴 하다라는 느낌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MG 더블 오라이저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가 퀀터 이전에 좋아했던 게 더블 오라이저였단 말이죠. 그냥 뭐랄까, 더블 오 건담도 굉장히 좋았는데 뭔가 더블 오라이저가 됐을 때 실루엣이 굉장히 완성됐다라는 그런 분위기라고 해야, 그런 느낌? 그런 실루엣이라고 해야 될까? 되게 멋있었어요. 쭉쭉 뻗은 그 디자인들이, 샤프한 디자인이 좀
좀 취향이었달까 그때? 무엇보다 뭐 애니메이션도 주인공이 몰입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세츠나가 점점 성장해가는 게 보이니까 더더욱 좋기도 했죠. 그래서 프라모데이 같은 경우도 HG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일단은 그 더불어 세컨드 시즌부터가 이게 상향 평준화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때가 완전히 퍼스트 시즌 때도 고만고만하던 게 세컨드 시즌 가가지고 폴리캡 새로운 거 만들면서 완전 상향 평준화가 제대로 이루어져가지고 그때 HG도 굉장히 재미있게 조립하고 만졌다라는 그런 기억도 남아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MG가 좀 많이 늦어졌었는데 희한하게 더블로라이저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퀀터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더블로라이저는 퀀터의 바리에이션 키트입니다. 정크가 퀀터 때 쓰던 정크가 몇 개 남아요. 프레임을 일부 공유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정크 파츠가 남게 되고요. 퀀터 때도 좀 솔직히 아쉬웠던 것 중 하나는 이제 허리 볼관절, 허리 관절, 이게 전반적인 허리 관절. 더블로 때 같은 경우는 퀀터 때보다 더 좀 컸죠. 등으로 되게 무거운 것들이 달리는데 뒤가 허리가 뒤로 계속 처지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스트레스로 작용했던 부분도 좀 있어요. 사실 퀀터 때는 옆으로 기우뚱하는 게 특징이기도 했고 대신에 관절은 확실히 좀 많이 아쉽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좀 고관절이나 발목이나 허리, 특히 이 세 군데 가장 먼저 보강하는 곳은 허리고 그 다음은 발목이고 그 다음은 고관절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전체적인 외형 그리고 가동 이런 부분은 뭐 솔직히 뭐 이렇다 이렇게 나무랄 데가 없죠. 퀄리티는 상당히 높아가지고 디자인도 잘 나왔고 프레임도 이쁘게 잘 나왔고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다. 대신에 앞서 말한 관절들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높아서 추천하고 싶은데 이제 관절이 너무 커요. 그게 조금 좀 크리티컬하죠. 그래서 뭔가 그냥 누구나 강추 막 이러기에는 조금 미묘하다. 이제 관절 보강하는 거를 좀 익히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추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